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최대 빅매치였던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에서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그 리버풀 선수들이 주심한테 막 항의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대체 무엇 때문인가 궁금했었는데요. 전반전이 끝나고 리버풀 선수들과 아스날 선수들이 이제 퇴장하던 과정에서 부심인 콘스탄티네 하지다키스가 이제 그 로버트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PGMOL 이게 그 심판위원회거든요. 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이거는 조사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진상들은 나중에 파악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만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그 리버풀 선수들이 퇴장하는 장면에서 로버트슨이 이제 부심을 이렇게 잡으면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심이 이걸 뿌리치려고 하다가 때린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팔꿈치로 얼굴 여기 뭐 이쪽을 조금 강타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제보한 게 바로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현장 보도를 하고 있는 이제 제이미 캐러거, 리버풀의 전설적인 센터백이죠. 예, 캐러거가 이제 SNS에다가 부심이 로버트슨한테 엘보우를 때렸다. 팔꿈치로 때렸다. 이런 SNS 글을 올린 겁니다. 결국 로버트슨은 이걸 맞고 나서 엄청나게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옐로 카드에 아규먼트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의하다가 옐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로버트슨이 이제 옐로 카드를 받으니까 리버풀 주장인 핸더슨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티어니 심판한테 주심이죠. 티어니 주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는 이미 지나가고 난 이유였죠. 도리어 이제 티어니 주심에 의해 핸더슨도 밖으로 나가게 된 건데요. 물론 뭐 그러니까 이게 퇴장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라커룸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건데 그 스카이 스포츠 경기장 리포터인 장내 리포터인 거죠. 제프 슈리브스가 뭐라고 해당 사건에 대해 얘기를 했냐면요. 로버트슨은 완전 졸도할 지경으로 화가 나 있었고 심지어 멍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부심이 팔꿈치로 내 목을 가격했다라고 외쳤다. 핸더슨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폴티언이 주심에게 항의했으나 끌려나가야 했다. 매우 기이한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해당 사건이 터지자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패널로 출연하는 게리 네빌 있잖아요. 그 스카이 스포츠의 가장 유명한 패널인 게리 네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난 심판이 선수에게 팔꿈치를 들어올린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경기가 끝나면 심판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제 그 네빌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바로 이제 로이킨, 과거 이제 맨유에서 뛰었던 그리고 굉장히 괄괄한 성격으로 유명한 조금 약간 좀 깡패 이미지도 있는 로이킨이 여기에 대해 바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로버트슨이 먼저 부심 잡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로버트슨이 먼저 잘못했다는 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항의하기 전에 본인의 수비나 더 걱정해야 한다. 그가 어떤 선수인지 알고 있나? 난 그가 이러는 걸 자주 본 바 있다. 그러니까 심판한테 계속 항의하고 이러는 걸 자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몸만 큰 아기 같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슨이란 사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로이킨의 발언은 현재 그 SNS 하던가 현지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킨이 로이킨했다 약간 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역시 로이킨은 막 나가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분명한 건 로이킨의 발언은 그렇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부정적인 반응만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이킨의 발언에 대해 같이 출연을 한 게리 네빌과 로이킨과 뭐 클린트 모리슨까지 출연을 한 거였는데요. 로이킨의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버트슨이 분명히 부심을 붙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꿈치를 날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을 아마도 끝까지 듣지 못할 것이다. 난 내 평생 부심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선수들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호출된다. 바로 호출돼가지고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심은 제멋대로의 행동을 했기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 서튼 있잖아요. 항상 그 BBC에서 뭐 승부 예측도 하고 하는 그 과거 그 시어러와 함께 그 블랙번에서 SAS 듀오로 명성을 떨쳤던 그 공격수 출신. 크리스 서튼이 이제 BBC 라디오에다가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체 그 부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 그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는 많은 경기에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이전에 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선례가 있긴 한가? 큰 논쟁 포인트는 미트로비치가 8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FA는 그가 더 큰 징계를 받길 원했지만 부심이 팔꿈치를 날리게 할 수는 없다. 대체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미트로비치 8경기 출전 정지 관련된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 맨유하고의 FA컵 경기에서 미트로비치가 이제 크리스 카바나 주심의 판정에 항의를 하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제 퇴장을 받았고 심판위원회에서는 시즌 아웃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최소 10경기 이상의 징계를 부여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뭐 협의 끝에 8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졌고요. 또 이제 벌금도 75,000파운드가 부여됐습니다. 크리스 서튼의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미트로비치가 심판 이렇게 밀쳤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세게 밀친 것도 아니고 살짝 밀쳤는데도 8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졌다. 근데 이거는 팔꿈치로 때린 거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징계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그 심판의 권위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심판한테 그렇게 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항의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은 본인들이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당연히.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을 하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난 해당 장면이 일어난 걸 보지 못했다라고 한 다음에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진들이 스스로 설명해 줄 것이다. 즉 사진들이 영상들이 진실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굳이 뭐 자기가 뭐 항의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보여지는 사실, 사진, 영상 이거 보면은 모든 것들이 명백해질 테니까 그걸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건데 그 심판위원회에서는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심판위원회는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아스널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부심 콘스탄틴 하지다키스와 리버풀 수비수 앤드류 로버트슨이 관련된 사건을 알고 있다. 경기가 끝나면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남긴 건데요. 참고로 이제 PGMOL의 수장은 과거 그 잉글랜드에 굉장히 유명했던 심판이었죠. 빡빡이 심판으로 유명했던 하워드 앱이 맡고 있는데요. 근데 PGMOL은 바로 하루 전에 본인들의 오심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토트넘과 브라이턴의 경기에서 호이비에르가 이제 그 미토마가 볼이 방출된 상태에서 뒤에서 발을 걸어가지고 파울을 범했는데 이걸 이제 VAR을 온필드 리뷰를 보지 않았죠. 주심은. 그리고 VAR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오심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브라이턴 쪽에 사과를 표명했고 브라이턴도 해당 사과를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잉글랜드는 정말 판정 기준에 있어서의 조금 문제들이 있긴 해요. 이 브라이턴하고 토트넘전도 처음부터 파울들이 있었을 때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프리미어리그가 경기 템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볼이 이미 방출된 이후에는 막 이렇게 부딪히거나 태클을 걸거나 해도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과열되고, 그러다가 결국 알게 모르게 파울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도 브라이턴 센터백인 루이스 덩크가 로메로의 발을 밟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약간 조금 퇴장성 파울에 해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리버풀하고 아스날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카하고 아놀드가 35분경에 충돌하면서 선수들이 다 모여드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로버트슨이 항의하다가 부심한테 팔꿈치에 이렇게 찍히는 그런 장면도 있었던 거였고, 또 그리고 후반전에는 코나테가 자카한테 태클을 깊게 들어가면서 이어진 공격 상황에서 또 리버풀의 골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프리미어리그가 조금 더 판정 기준에 엄격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 영국 축구가 항상 우리가 축구의 종주국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강하면서 뭔가 변화 같은 것들을 잘 가져가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다른 리그들 같은 경우는 VAR도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심지어 반자동 VAR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옵사이드 문제 같은 것들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넘어가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VAR도 가장 늦게 도입을 했었고, 반자동 VAR도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가장 최근에 2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VAR 상으로 옵사이드 오심이 있었어요. 반자동 VAR이 있었으면은 그 문제는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선을 잘못 그어가지고, 그래서 하워드 웹이 직접 또 그것도 사죄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고, 어떻게 보면은 자국 리그들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리그잖아요. 그런데 심판 판정이라던가 뭐 VAR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과연 PGMOL이 최근에 이런 실수들을 인정을 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도 앞으로 해당 상황들, 진행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뭔가 얘기할 거리들이 있으면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일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